그건 언론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우리 편일 경우에 이렇고 쟤네 편이 우리 편 아닐 경우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거 언론학 문제가 아니 무슨 언론학 문제? 진짜 이거 동네 깡패들 야 깡패는 그 을이라도 있지. 그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지. 이게 지금 봐요. 예. 자, 보다 이게 왜 그러면 일단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해 가지고 예.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침묵의 나선 효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몇 개 언론이 하나가 터트리면 틀림없이 한겨레가 했다. 예. 그럼 그 다음날 한겨레가 그거로 끝내지 않아요. YTN이 받아쳐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향이 받아치고 해서 한 서너 번 돌리고 한 3, 4일 돌리면 예. 그것이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예. 사람들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돼가요. 왜? 다수 여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상태가 되죠. 며칠 지나면. 그럼 기소하는데 당위성이 형성이 되고 당연히 뭐 안 그런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그 위력을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 매체 이용하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 왜 반대로 됐느냐 이런 거예요.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 그럼 지금 이번엔 조선동화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 예. 그렇잖아요. 뭐 주로 조선동화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이건 뭐 그러면 이쪽에 흘렸는데 야 지금 자칫하면 저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 행위를 공격하는 좋은 방법은 관행이나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던 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원래 그거 안 되는 거야. 잘못됐던 거였다니까라고 얘기하면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샘물의 독타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봐, 그 내용이 그 범죄 사실이 뭐 많이 틀리냐 맞냐를 떠나서 그 보도된 내용이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보면 이게 완전히 원천 행위가 잘못된 거지 그 안에 있는 실제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은 이 문제가 저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좀 약간 지금 갖고 있는 양극단론을 다 배격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거를 100% 거짓이든 아니든 뭐 하든 이걸 100% 안다고 해서 알 권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거 다 까발리자 그러면 그건 알 권리가 아니고 국민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조금씩 터져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통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뭐 물론 약간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거의 사실 자체를 거의 공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사는 오래 한다는데 많았어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고 그거니까 오죽하면 그 뭐 유시민이나 이런 쪽에서는 증거 없으니까 저렇게 계속 난리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수사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권리에는 국민이 아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런 국민이 적당한 선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거를 갖다 수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게 그래서 그 진짜의 진실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가깝게 하자는 것이지 알 권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 권리가 무슨 최종 목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자들의 언론의 알 권리는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갖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들을 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언론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깜깜이도 잘못된 거고 아까처럼 완전히 처음부터 까발리고 나가면 이건 여론몰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우리가 이거를 이제 흔히 PR이나 이런 데서는 프레스 릴리스라고 그러죠. 서로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삼성바이오 수사할 때처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 내가 그 증거는 없지만 마치 옛날에 그냥 그러니까 보도 자료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 보도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나오는 그 내용들은 거의 보도 자료급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기자들의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없고요. 추가된 내용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보도하는 거. 아까 받아쓰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받아쓰기 보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 권리가 아니죠. 그거는 아예 서로가 같은 한 편이 된 거니까. 그죠? 근데 이번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조선동아를 통해서 좀 나온 몇 가지 특정 사건은 물론 그거를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대놓고 뭐 그걸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뭐 훨씬 더 언론에 뭐 많은 것들이 더 드러났었겠죠. 실제 취재 내용. 근데 뭐 오죽하면 구속이 되느냐 안 가느냐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은 국민들은 이번에 깜깜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많이 나온 거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게 국민들이 그게 다 답답했을 거라고 보고 더욱 그렇게 꽉꽉 걸어 잠그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 권리를 굉장히 침해당한 꼴도 되죠. 내가 볼 때는 역설적이지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또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는 사실은 막 찌라시 같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침해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것도 막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혼동을 가니까. 근데 이번처럼 그런 가뭄 제대로 된 사실에 관련된 뉴스, 어떤 수사와 관련된 중간 얘기가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도리어 그것도 알 권리 침해죠.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난 법률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한 며칠에 한 번씩 정도는 네. 사실적인 관계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에 대한 몇 가지는 책임 있는 사람이 짚어주고 갔어야 되면은 덜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의 기자들의 문제가 나는 그러고 보는데 이게 왜 아까 얘기한 속보에 더 치중하느냐는 네. 게 그걸 단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예. 내용이 없으면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앉아서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내가 정말 뭐 오랫동안은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취재를 하고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기사를 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의 특징은 소방차 저널리즘이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불자동차 저널리즘이에요. 아. 불자동차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가는 거. 빨리 먼저 간 놈이 왜냐면 불자동차가 돈 받거든요. 나중에 먼저 온 놈이 불나서 오면요. 그 나중에 돈 청구 신청해요. 그래요. 그럼요.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아, 그게 왜냐면 이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뭐 본인이 과실이 아닌 경우에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거 돈 받아요. 레카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 온 놈이 레카차가 고속도로에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서 하지 않고 그거 뒤늦게 내면 회사에서 계속 이제 낙종이라고. 낙종이 이제 찐따를 막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앉아서 하는 기자를 언론사가 시간을 주나요? 시간을 안 주죠. 우리 특히 미국의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그렇게 막 하나를 파고들고 몇 년씩 쫓아다니는 예. 기자를 언론사가 돈 주고 있을까요? 나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가 먼저 보도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그 제대로 된 기사를 하나 진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기사가 좀 퀄리티가 있는 기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럼 나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덧불어서 내가 우리 언론사한테 기존 언론사 우리 기존의 신문사라든지 방송사한테 내가 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터넷 언론들 또 인터넷 신문사들 뭐 인터넷 언론 이런 언론사들보다 그런 그 지금 거기에 엄청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거꾸로 지금 그 방향으로 우리도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지금 이 기존의 언론사도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폴리시를 그쪽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래야 이게 차별화가 되면서 뭐 유료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값어치 언제 한 번씩 꼭 들어와서 보는 기사가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우리 그 뭡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뭐 남의 거 베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기사들. 예. 그게 똑같은 기사잖아요. 들어가 보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제목만 비스무리하게 달아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시키는 기사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는 아무런 차별화도 안 되고 생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기사를 내가 의미 있는 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인터넷 때문에 아까 있는 우리나라의 그 불자동차 저널리즘이 더 강화된 것 같아.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네. 현장에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만 두들고 앉아 있는 거 똑같아. 인터넷만 두들고 앉아 있는 거 똑같아. 그거는 내가 볼 때 저널리즘 붕괴되는 거죠.